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에서 건설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올 한 해 건설업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관리부터 상반기의 원자재가 상승, 하반기 자금시장 경세까지 그 어느 순간도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역시 낙관적인 전망을 할 만한 요소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게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리스크 요인을 짚어봄으로써 내년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환경, 실적 방향, 등급 전망 모두 부정적입니다. 2022년의 건설업은 인플레이션, 자금시장 경색 등 외생 변수에 의해 고통받는 한 해였다면 2023년은 건설업 본연의 사업 위험이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외형 축소, 수익성 하락, 운전자본 부담 확대에 직면할 수 있고 지금까지 주택 호황기에 힘입어 등급 상향을 거듭했던 건설업체들의 등급 역시 이제는 그 방향성이 하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먼저 복귀해 보겠습니다. 2022년의 주택가격은 1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에 대한 피로도, 금리 인상 부담 등으로 매수 심리가 약화되며 거래가 급감했고, 주택가격의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듯이 특히 상승세가 컸던 수도권 및 광역시 중심으로 하락세 역시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수주와 기성은 증가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류센터, 반도체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였고, 수주 증가로 인해 국내 건설 기성 역시 증가한 모습입니다. 2022년 가장 큰 두 가지 이슈를 꼽는다면 상반기의 원자재 가격 상승, 하반기 PF 차환 리스크 심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건설 관련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2년 상반기 말 철근의 톤당 가격은 1,135불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에 따른 인력 수급 및 물류 차질 등으로 공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원가 부담이 일제히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22년 하반기는 강원도의 지급보증 불이행에 따른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 시장이 경색되며 PF 유동화증권 차환이 매우 차질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던 CP 금리는 12월 초 5.54%를 고점으로 최근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PF 유동화증권의 차환 발행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자체의 보증 의무 불이행이라는 이벤트로 인해 단기간 내 차환 위험이 매우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리스크를 확대시키면 물론이고 일부 회사들의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PF 우발 채무와 관련한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보유 현금으로 이를 매입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에 따른 전반적인 원가 부담의 상승은 건설업 거의 모든 업체의 영업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정원가 재산정이 2022년 2분기부터 3분기에 걸쳐 지속됨에 따라 한국기업평가가 유효 등급을 보유한 20개사의 2022년 3분기 누적 합산 EBITDA 마진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5.7%를 기록했습니다. 수익성 하락에 따른 현금 흐름 축소, 진행사업 기성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확대, 개별 업체에 따라서는 인수합병 등에 따른 자금 소요 이슈 등으로 차입 부담이 확대되어 2022년 9월 말 기준 20개사의 합산 차입금은 2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약 5조 2천억 원 증가한 모습입니다. 2023년 사업 환경 전망은 비우호적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금리 인상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양하기만 하면 완판되던 것이 불과 작년의 일인데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은 2021년 2분기 98.3%를 기록한 이후 2022년 3분기 82.3%까지 하락하였고 2022년 9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4만 2천 세대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수준으로 증가한 데 이어 얼마 전 발표한 10월 말 기준 미분양 세대는 4만 7천 세대로 전월 대비 13.5% 증가하였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높아진 주택 원가로 현 시점에서 큰 폭의 분양가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주택 구매 수요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중동 국가가 투자 여력을 회복하면서 네옴시티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다수의 건설사들이 최근 몇 년간 국내 주택의 사업 역량을 집중해오며 과거 대비 해외 사업 트랙 레코드가 축소된 것을 감안하면 해외 발주 증가에 따른 수혜 업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 실적은 2022년 대비 저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택 매수 관망세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높아진 원가 부담을 분양가에 전이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판매를 위해 할인 분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분양 경기가 악화되며 분양 자체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2023년은 분양 규모 축소, 거기에 분양가 하락까지 더해지며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의 경우 2022년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 예정원가 재산정을 진행하며 큰 폭의 수익성 하락을 나타낸 바 있는데 이러한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양 침체에 따른 할인 분양 진행, 분양 재고 마케팅 비용 등의 비경상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우수한 A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 방어가 용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트리플 B급의 경우 분양 관련 비용이 다수 발생하면서 업종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유사한 혹은 소폭 하락한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익 규모가 축소되며 현금 흐름이 저하되고 미분양 증가로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순차입금 역시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2년 건설업체들의 등급은 상향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당초 등급 전망을 중립적으로 예상했지만 2021년에 진행한 등급 전망 긍정적 변경 업체 및 실적 개선 업체들의 상향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3개사의 신용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등급 하향은 HDC 현대산업개발의 등급이 A+에서 A0로 하락하였는데 사고 발생에 따른 사업 경쟁력 약화로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및 부정적 검토 등록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과소한 자본 및 지속적인 해외 부문 손실 등으로 재무 부담이 확대된 쌍용건설 역시 부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에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만이 긍정적 전망이 부여된 유일한 업체입니다. 2023년 등급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사업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 등으로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저하되며 착공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중장기 매출 기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익성 하락으로 현금 흐름이 축소되는 가운데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며 재무 안정성 역시 과거 대비 저하될 전망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단기자금 시장 경색으로 PF 우발채무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 역시 건설업 신용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한국기업평가는 이번 기업어음 정기평가에서 일부 업체들에 대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등급 전망 부정적 변경 업체는 롯데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입니다. 한신공영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하락하고 재무 부담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하향 변동 요인인 에비타 마진과 부채 비율을 접촉함에 따라 등급 전망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의 경우 PF 우발채무 리스크 확대가 트리거로 작용하였지만 근본적인 등급 전망의 변경 사유는 본원적인 사업 경쟁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롯데건설의 경우 PF 우발채무 규모가 업종 중 단연 크고 실제로 그로 인해 하반기 단기자금 시장 경색 국면에서 유동화증권의 차환이 차질을 빚으며 유상증자, 계열사 대여 등을 통해 차환에 대응하는 등 PF 우발채무 리스크가 일부 현실화되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분기까지 3조 4천억 가량의 유동화증권 만기가 도래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계열의 유동성 지원 등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 차환에 대응하며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한 이유는 이러한 리스크를 촉발시킨 동사의 사업 관리 능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롯데건설은 2021년 대규모 개발 사업 수주와 함께 PF 우발채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브릿지론에 대한 신용보강이 증가하면서 PF 우발채무에서 미착공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4%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외형 성장 및 이익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수주 정책이 동사의 사업 안정성 및 유동성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수준까지 이른 점으로 볼 때 해당 회사의 전반적인 수주 및 사업 관리 능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리스크 대응 여부, 중기적으로는 사업장 구조 조정을 통한 선별적 착공 전환, 착공 프로젝트의 원활한 대금 회수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 관리 능력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태양건설은 2020년 9월 TY홀딩스 인적 분할로 인해 저하된 재무 안정성의 개선 수준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기성에 따른 양호한 수익성 및 현금 창출력을 통해 재무 구조가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사원가 부담 확대에 따른 수익성 저하,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2022년 9월 말 기준 부채 비율이 441%에 이르는 등 재무 부담이 과중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유동화증권 채무 인수 등 우발 채무 위험이 일부 현실화되었습니다. 만기 구조가 비교적 장기화되어 있고 우발 채무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의 분양률이 우수한 수준이지만 9월 말 기준 PF 우발 채무 규모가 2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영업 실적이 저하되는 가운데 자금시장 경색이 동사 재무 구조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단의 차트는 A급과 트리플 B급의 사업위험과 재무위험 수준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차트에서 사업과 재무 위험이 모두 높다고 여겨지는 업체들의 등급 전망이 이번 정기평가를 통해서 조정되었지만 그 외의 업체들의 매핑이 반드시 신용도 변동 순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전망 변경 업체 이외의 업체들은 사업이나 재무 요인을 통합해서 볼 때 적정 등급이 부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결산 실적 및 2023년 1분기 영업 실적이 가시화되는 내년 상반기 정기평가 시즌에 해당 회사들의 분양 성과, 그리고 2022년 원가율 재산정 이후의 수익성 수준, 차입금 부담 수준 및 PF 우발 채무 리스크 관리 등을 모니터링하여 부정적 요인이 확대된 업체들의 경우 추가적인 신용등급 검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크레딧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건설업계 신용도의 핵심은 분양 물량 및 분양 성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분양 물량은 2022년 대비 15% 내외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시장 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PF 차환 리스크 확대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금융 비용이 증가하면서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기존 계획 대비 착공 전환 프로젝트의 규모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고금리가 지속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양호한 분양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양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최소한의 분양을 통해서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지방 중심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가진 업체들의 경우 중기 매출 기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2008년과 현재의 건설 산업의 차이점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촉발된 2008년 하반기 미분양 세대 수는 이미 15만 세대를 상회하고 있었고 2009년 3월 16만 6천 세대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건설업 본연의 사업 위험이라 할 수 있는 분양 위험이 확대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당시 시공능력 평가액 40위권 내외에 있는 중견 건설사들 다수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개시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재는 금리 인상 및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미분양 증가 같은 사업 위험의 현실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작점에서 외생 변수로 인해서 22년 하반기부터 PF 차환 리스크 확대가 가속화된 점은 건설업의 재무 안정성의 부담 요인입니다. 그러나 신용보강 리스크를 금융권과 분담하면서 건설사의 절대적인 우발 채무 부담은 과거 대비 완화되었고 지난 몇 년간의 주택 호황기를 거치며 확보한 재무 완충력과 그리고 최근 정기평가 시 각사별 자금 수지를 검토해 본 결과 내년 1분기까지의 유동성 대응은 일정 수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적 및 재무구조 저하 추세가 2008년 대비 장기화될 수 있어 업체별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형 축소를 상쇄하기 위해서 주택 부문의 대안으로 해외 수주 등에 주력할 경우 2013년이나 14년과 같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별적이고 보수적인 수주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몰려오는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잘 넘기기 위해 대비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설업체들은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비책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중입니다. 그 유의미한 차이가 신용도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좀 더 자주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